살아가다 보니까 참 많이 배우게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찍 피는 꽃이 먼저 진다. 초년 성공이 제일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와서 좀 더 와닿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직장생활 25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선배들 되게 잘 나가고 되게 한없이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 고참들이 10명 중에 9명이 현재 현직이 없어요. 그리고 제 동기들조차도 이제 서서히 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떠난 사람들 비중을 따져보니까 비슷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한 3년 5년 지나면요,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고참들처럼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로 되겠죠.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닐 때 빨리 과장이 되고 빨리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뭐가 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연봉이 제일 중요한 건가?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가? 아니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안 잘리고 버티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인가? 등등 뭐 여러 가지의 고민들, 생각들을 하게 마련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요즘 와서 많이 드는 생각은 함부로 자기의 그릇을 무시하고 너무 호기롭게 자신만만하게 일을 벌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잘 나가던 고참들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되게 평범해지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전무로 퇴사를 했고 저 사람은 상무로 퇴사했고 이 사람은 차장으로 퇴사하고 직급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당연히 직급이 달랐으니까 받는 연봉이나 처우가 분명히 달랐겠죠. 전무는 3억, 상무는 뭐 1억 5천에서 2억, 뭐 부장은 뭐 한 7, 8천, 뭐 좀 많이 받는 사람 9천,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나오고 나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물론 또 특출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주된 시장에서 월급을 한 500, 600 받았는데 제 인생을 살면서도 300에서 한 400 정도 벌면서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연봉이 1억 5천 2억이었는데 지금은 뭐 200만 원 남짓 받는 되게 그래도 출퇴근하는 그래도 규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쿠팡의 물류센터에 심야에만 가서 200만 원, 250만 원을 겨우 버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이는 제 고참들 중에 연락조차 안 되는, 건너 얘기 들으면 코인을 하다가 아니면 사업을 벌리다가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면서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사자 소리 듣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소리 소문 없이 묻힌 사람들도 있고, 임원으로 되게 승승장구하고 되게 멋있는 분이었는데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후배들에게 돈 빌려서 갚지 않고 사기치고 하는 되게 지저분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이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제 제가 이제 그 고참들을 보고 제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을 보며 드는 생각은, 함부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일을 벌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이제 궁지에 몰려도 최소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자신이 이제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사기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함부로 직장 다닐 때 잘 나간다고 목에 힘주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별로 잘 나가지 못한다고 너무 자괴감 들고 살 필요도 없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인생을 긴 호흡으로 내다보고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그릇,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뭘 좀 준비하고 살아가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쭉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피는 꽃을 부러워하지 말자. 내가 늦게 꽃핀다 하더라도 나는 나에게 맞는 나의 때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나의 진짜 성공이 뭔지, 내가 바라는 나의 인생의 성공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꾸준히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긴 호흡으로 내다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때는 인물이 좋은 게 제일 좋은 거고, 30대가 되면 실력이 되게 중요하고, 40대가 되면 돈이고, 50대가 되면 자식이고, 60대가 되면 건강인 거고, 70대가 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난 젊은 남성 여성도 나이가 든다라는 거, 나이가 들면 늙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몸이 건강했던 사람들도 어딘가
아프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해서 자신을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려 하고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좀 더 어떤 걸 채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새는 유튜브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볼 필요도 있고 내 생각하고 같은지 다른지 반대해 보기도 하고 동의해 보기도 하고 따라가 보기도 하고 또 지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또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도 많이 듣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살면 그러면 나의 인생이 좀 더 다채로워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요새는 중학교 다니는 저희 딸아이한테도 배웁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생활 패턴, 다른 나라에 있는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중학생들이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도 저는 이제 어깨너머로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속해 있는 저의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감대, 고민, 걱정, 그리고 저의 선배들 걱정, 저의 후배들의 걱정, 이러한 것들이 다 모이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살아가면서 내가 대단해지고 되게 멋있어지고 되게 능력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제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10년 뒤에도 할 수 있고 20년 뒤에도 할 수 있고 30년 뒤에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하고 비슷한 시기 때에 책을 쓰겠다라고 모임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현재 강의시장에서 강의를 하고 다니고 또 계속 저자로서 책 작가로서 계속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를 저처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기업에 새로 들어가셔서 임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새로 창업해서 공부부터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또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천차만별이들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있을 텐데 자기만의 비밀 언덕을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히든카드를 갖춰놓고 세상을 살아나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산다라는 게 참 수월하지 않은 것 같고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꿈꾸고 추구해야 될 것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해나가며 살면 인생이 나름 다채롭고 나름 의미가 있고 또 신나고 재밌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초년 성공이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나의 성공에 취해 있지 말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인 거고 지금은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어디에 집중할 수 있을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